자, 오늘은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고전 소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은 고어가 있고 자어가 있고 그래서 좀 생소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한데, 근데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중에 나는 고전시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수인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원래는 고전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다 보니까 뭐 현대시나 고전시나 둘 다 비슷비슷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행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고어나 한자어 등이 있다고 해서 뭔가 더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고, 이 고전서도 똑같이 고어나 한자어는 무시하고, 우리 현대소가 똑같게 복이랑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잡아내면 되거든. 그럼 아주 쉽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은 조금 더 복이나 또는 선택지나 줄거리를 통해서 지문으로 가서 쭉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고어들이 있고 그 고어를 몰라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인물들을 표현하는지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기준을 잡고 읽어가는 건 동일하다, 기준을 잡고 풀어가는 건 동일하다. 하지만 고어나 한자어 등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똑같이 고전에서도 인물의 종류를 알면 굉장히 쉽거든. 문제 하나 내볼게. 자, 우리가 이제 김씨, 이씨라고 하는 씨가 나온 게 부인들이 결혼하면 이제 김씨, 이씨 성만 쓰거든. 네. 근데 인물 중에서 김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의 인물은 뭘까? 가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씨가 나왔을 땐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나왔다는 말은 본처가 되거나 또 다른 첩으로서의 또 다른 씨, 김씨가 나왔으면 이씨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본처랑 첩 중에서 보통은 누가 마이너스 걸로 나올까? 첩이 마이너스 걸로 나오지. 왜냐면 100%는 아니야. 이거는 복이랑 줄거리를 보고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초가 나오고 첩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첩이라는 인물이 마이너스면 얘가 본초를 어떻게 괴롭혀서 쫓아내고 자신이 본초 자리에 앉을까, 이런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거든. 그럼 또 한 가지 문제 내볼게. 이런 걸 이제 가정소설이라고 하고, 본처가 죽었어. 네. 그리고 자식들만 남았어. 그럼 누가 갈등할까, 이제는 그러면? 자식들 간에. 자식들 간에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본처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계모를 얻게 되지. 그러면 계모와 본처 자식 간의 갈등. 그럼 누가 마이너스일까? 계모가 마이너스라서 계모가 본처 자식들을 몰아내고 자기 자식들을 이 집안을 잇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겠지. 네. 뭐 하나 또 문제를 내볼게. 영웅이 나왔어. 이때 갈등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 악당? 뭐 악당인데 그 악당들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웅이 나온다면 실제 우리 전쟁 역사,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그런 역사에서의 영웅이 나온다면 청나라의 오랑캐의 장수, 일본 외구의 장수, 이런 애들이 갈등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장들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놈들. 무슨 배? 간신배. 간신배 같은 놈들하고의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현대소설하고 똑같이 인물의 종류만 알면 우리가 소설을 굉장히 빠르게 해석해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역시 고전소설의 작품을 일일이 줄거리를 암기하기보다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서, 인물의 관계를 잡아서 한자 고어를 무시하면서 빠르게 당연히 첩이니까 당연히 이런 행동 하겠네, 복에서 나쁘다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모함하지? 그것만 찾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고, 하나하나 한 문장에 매달 필요가 없거든. 네. 우린 그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것이고, 첫 시간으로는 이 줄거리랑 보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러면 역시 이제 줄거리가 있네. 한번 봅니다. 자,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간신이라고 붙여져 있네. 간신 이두병.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인물이네. 그리고 황제가 죽은 후에 태자를 귀양 보내고, 황제 아들을 이 간신이 얘를 귀양을 보내버렸네. 이렇게 보내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한다. 역시 마이너스 인물이지. 쫓아내고, 이두병의 모함으로 죽은 조정인의 아들 조응은 이두병을 피해 도망다닌다. 그러면 조정인과 이두병도 대립적인 인물이 되는 거네. 됐지? 네. 조응은 스님에게 병법과 무술을 배워 서번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한다. 조응이 어떤 인물인 거야? 영웅.
영웅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작품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 이두병과 누구의 갈등? 이두병과 조홍의 갈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두병과 조홍의 갈등인데 일단은 이두병은 누구를 또 누구와의 갈등? 태자와의 또 갈등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주인공들이 위기에 빠져야 갈등이 되잖아. 네. 그럴 때마다 주인공들 옆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있어. 조력자. 그럼 여기서 조력자가 누굴까? 스님이 되겠지, 스님. 그러니까 인물의 관계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힘을 쌓아서 이제 이를 제거하는 거겠지. 이런 구조로. 그래서 태자를 구출한다. 곧이어 조응은 이두병을 잡으러 가고 이두병에게 협력했던 조정의 신하들은 원래 이들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이두병에 협력했으니 마이너스 인물들은 살아날 방법을 찾는다. 그럼 앞으로 본론에 전개될 내용이 나빴던 이런 조정의 신하들이 지금 조응이 이두병을 잡으러 오니 조정의 신하들이 잡힐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날까 방법을 찾는 방법이 여기 지문에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럼 이두병과 원래는 뭐 했던 같은 조정의 신하들 얘네들도 마이너스였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인물의 관계를 가지고 보기 가볼게. 조응전은 조선시대 창작되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소설이다. 이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당시의 독자들이 원하는 세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쨌든 제목이 또 조응전이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조응이지. 네. 이것도 꿀팁인데 보통 우리가 소설 제목을 보면 벌써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을 알 수도 있어. 남자 주인공들,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가장 많은 게 지금처럼 영웅소설이야. 영웅소설은 기본 패턴 구조가 있거든. 어렵게 출생을 해. 뭐 기도를 해서 아주 몇 년 만에 난다. 어렵게.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이별을 해. 전쟁 때문에 이별하거나 부모가 모함을 당해서 이별하거나 또는 부모와 이별이 아니라면 이런 다른 간신배들한테 본인이 귀향을 가서 이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웅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영웅의 고난이 시작되면 아까 스님처럼 뭐가 등장해? 조력자가 등장해. 그럼 이렇게 조력자가 등장해서 이제 영웅이 능력을 쌓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괴롭혔던 간신배나 또는 적하고 싸우게 되겠지. 그럼 싸워서 이제 뭐 해야 돼? 승리를 하겠지. 그리고 부모도 구하고 임금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충. 이게 기본 가장 패턴 구조거든, 영웅소설에. 이렇게 남자 이름이 나오면 영웅소설이다 라는 패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돼. 자, 하나는 충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게 충이지, 충. 임금. 하기 때문에 하나는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다. 선인은 누구예요? 조응이 되는 거죠. 오케이, 굿. 악인은 누가 되는 거야? 아까 이두병, 아까 이놈, 이게 되는 거지. 이두병을 구도로 만들어 선인이 악인의 행포를 이기는 과정. 그럼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야? 조응이 이겨. 우리 고전소설이 좋은 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선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끝나거든. 뭐 건선징악이라고도 하고 사필귀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한자는 몰라도 돼. 지금의 수능은 그런 지식을 1도 묻지 않는다는 거지. 승리하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러 가볼게. 자, 조응이 반역을 한 이두병을 신문하는 것은, 그러면 조응이 반역을 한 이두병을 신문한다는 건 이미 조응이 이두병을 잡았다야 못 잡았다야? 잡았으니까 잡아서 신문하는 거잖아. 충이라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겠지. 적을 제거하는 거 이퀄 아까 봤더니 이두병을 신문한다는 건 또 누구를 구한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태자를 구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두병을 잡았다는 건 태자를 구한 거니까 결국 이건 임금에 대한 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정의 신하와 이두병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다? 틀렸네. 아까 조정의 신하도 뭐였어? 마이너스. 그렇지. 벌써 줄거리 봤더니 마이너스였는데 얘네가 대립한다고 해. 대립하더라도 얘네들이 왜 이두병과 서로 대립할까? 마이너스 인물인데 계속 같이 아침하고 있다가 아까 살아날 방법을 모색한다고 돼 있거든. 여기 봐봐. 이제 조응이 병법을 익혀서 적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하고 이두병을 잡으러 오니까 함께 협력했던 이 조정의 신하들이 겁이 나서 살아날 방법을 찾는 거지. 그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게 뭐였을까? 이제 이때
이두병을 얘네가 몰래 잡아다가 이 조홍한테 바치는 거야. 자기네만 살아나려고. 근데 자 그걸 모르더라도 줄거리를 먼저 읽었다면 조정의 신하는 누군데? 마이너스 인물인데 얘네들이 선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 나오면 누구랑 누구라고 말해야 돼? 조홍과 이두병이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논리상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두병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태자를 귀양 보내고 아까 나왔었지? 조홍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악인의 행포는 얘가 악인이니까. 맞지? 그래서 조홍은 이두병 때문에 쫓겨다닌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스님을 만나서 능력을 쌓아가지고 역으로 이두병을 치는 거지. 조홍이 이두병을 제압하고 태자를 구하는 것은 선인이 악인의 행포를 이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홍이 이두병을 제압하는, 결국 제압하잖아. 그리고 태자를 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선인이 악인의 행포를 이기는 과정이지. 그럼 얘가 선인, 얘가 악인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은 확실히 서로 맞지가 않는 거지. 고난을 겪던 조홍이 이두병을 잡아 신문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재미를 느꼈겠지. 공감을 느꼈겠지. 여기 아까 보면 공감을 느낀다라고 보게 돼 있거든. 왜? 이걸 책을 읽던 민중들도 누구? 이두병을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두병이 이제 잡혔으니까 통쾌함을 느끼겠지. 공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소설에서 똑같이 선택지를 볼 때는 계속 뭐를 생각해라? 복이랑 먼저 읽었던 줄거리 이 안에서만 선택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문 안 읽어도 우리는 답이 다 나온 거지.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학은 무조건 보기가 제일 나중에 나와도 보기를 제일 먼저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기 내용과 선택지를 보면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나왔잖아.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도 보기랑 선택지에 나온 핵심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거든. 왜냐면 어차피 이 보기랑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소설의 가장 핵심이거든. 근데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핵심의 바운드리 안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도 안 가고 세네 문제를 동시에 다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왜냐면 문제와 문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보기 문제에서의 이두병이 마이너스였는데 2번 문제에서 갑자기 이두병 묻는데 이두병이 플러스로 바뀔 리는 없잖아. 1번 문제에서 조홍을 물었는데 조홍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뀔 리는 없잖아. 그가 갑자기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도 없잖아. 이 지문 안에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풀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도 풀면 거의 지문 안 가도 풀 수 있는 경지로 가기 때문에 문학 전형력을 15분 안에 풀 수 있는 거거든. 이것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제 또 한 가지 꿀팁은 이렇게 너무나 정답이 2번이 뻔히 보여. 그럼 나머지는 확실히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문 읽어볼게. 자, 이제 지문 읽을 때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정의 신하들이 자기네가 살 방도를 찾는 거구나. 그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왜냐면 끝나는 부분이 조정의 신하들은 살아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됐지? 자,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눈이 마른 게 뭐거든? 문학은 결국은 비문학이다. 독서 영역이다. 왜 그런 것 같아? 그 해석하는 기준이 그렇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은 문학 작품이지만 이 줄거리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보기 그럼 결국은 이 문학 작품을 해설해 놓은 비문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문에 초점을 두는데 이미 우리가 비문학으로 줄거리와 보기와 선택지는 비문학이야. 이 문학 작품을 다 풀어놓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독서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언제나 나는 독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읽느냐 거기에 부가적으로 문학만의 어떤 특성을 더 첨부하면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학 따로 독서 영역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서 영역을 배우겠지만 독서 영역을 제대로 읽기만 하는 능력만 키우면 문학 보기 잘 읽을 수 있지. 또 영어 똑같거든. 영어 구조 읽을 수 있는 거고 탐구도 똑같이 보기 조건 주어지는 거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암기 이전에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내는 힘이 독서 영역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 그거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독서 영역 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보면 공부가 더 쉬워진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질문으로 가볼게. 이날 밤에 승상, 황덕이 조정의 여러 신하와 됐어. 그러면 조정의 신하들이 이제 논의를 하겠다. 자기는 어떻게 살아날지를.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니 아무리 해도 살 길이 없는지라 그들은 어찌하느뇨? 우리 생각은 도망하면 좋을 것 하는데 승상은 무슨 계략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이같이 대답하자 황덕이 칼을 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내 말을 따르겠는가? 죽고 사는 일인데 무슨 일을 못하러 오니까 대답을 듣고 황덕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제 도망한다 해도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어떻게 도망하며 도망한들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처자식을 구하고 좋은 벼슬도 할 묘책이 있으니 자식들도 구하고 또다시 벼슬 하는 묘책이 있으니 어떻소? 승상의 말이 이제 보통 승상 나오면 이제 정승을 말해. 지금을 하면 이제 장관급이라 생각하면 돼. 승상의 말씀이 당연하오니 어찌 따르지 아니하오리까. 모두 몹시 반비어 말했는데 우리 중 용명이 있는 장수 60명을 가려 뽑아서 가만히 궁궐내에 들어가 황제와 그의 자식 5형제, 이때 이 황제는 누굴까? 악인. 그렇지, 악인 이두병을 말하는 거야. 왜? 앞에 줄거리 봤더니 이두병은 벌써 황제가 죽자 태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라고 취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얘랑 같이 있는 애들은 조정의 신하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두병을 잡자는 거지. 이두병이 아까 아들들을 잡자는 거지. 그 다음에 종옥에 바치면 우리는 제일 공신이 될 것이니 이께가 어떠하오. 그러니까 자기네만 살아나려고 자기네하고 한패였던 이두병을 잡아서 종한테 바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 구조가 됐지.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어쨌든 그렇다면 아까 선택지에서 우리 조정 신하와 맞네요 스님 대립하는 거 누구 이두병 대립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틀렸어요? 얘네가 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지. 됐지? 이 선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었어? 이두병에게 협력했던 조정의 신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협력했던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마이너스였던 인물이지. 자기네만 살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뒷부분으로 한번 가볼게. 지문에서 이 말에 원수가 크게 성내어 무사들에게 신문하라 호령하니 원수는 그 장군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두머리 누굴까? 조홍이 되겠지. 크게 성내어서 무사들에게 신문하라 호령하니 무사들이 이 시에 달려들어 창검으로 찔렀고 이두병이 이제 이두병한테 막 찌르는 거지. 신문하는 거지. 견디지 못하여 말했다. 이미 일이 발각되었으니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송나라의 신하들은 만고의 소인이로다. 애초에 반역을 모의한 것과 태자를 변방 땅에 멀리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는 것 모두 저들의 생각이다. 저들이 누구야? 아까 말한 조정의 신하들이지. 얘네들이 다 계략을 꾸며서 내가 한 것이다. 지금 잡혀왔잖아. 누구 앞에? 조음 앞에 잡혀왔는데 변명을 대는 거지. 결국은 나를 잡아온 저 조정의 신하들이 먼저 꾸민 계략이다. 황제를 죽이고 태자를 몰아낸 거는 이런 얘기지. 저들이 죄를 면하려고 간교한 계책을 내어 내가 이직은 되었으나 다 저들의 죄요. 진실로 나는 태자를 해치고자 함이 아니었노라.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설에서 아주 쉬운 건 마이너스 인물이 하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얘기야. 진실이 아닌 거야. 이제 나에게만 죄를 묻고 저들은 죄를 면하고자 함이니로다. 원수가 듣고 분기충천 한참 뭐라도 내가 화가 났겠지. 이 간악한 놈아 너를 잠시인들 어찌 살려두겠느냐. 하지만 살려두는 것은 태자를 모셔온 뒤 널 죽이겠다. 또 이 오영제를 잡아들여 죄를 묻고 이두병과 그 아들의 오영제를 다 수레에 실어 올려 앉히고 행군하여 황성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마지막에 잡힌 이두병을 조홍이 신문하고 혼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전체 맥락은 알겠지. 어떻게 잡혀야하는지도 알겠고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그 대신 이 보기에서 잡은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읽어보는 연습은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얘는 이 말 할 거야. 얘는 이 말 할 거야. 얘네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한자어 고어 무시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찾아가면 읽으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 고전소설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기나 줄거리 가지고 해결하는 걸 연습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고생했고 바로 두 번째 고전소설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